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뭐 그 정치적으로 되게 굉장히 시끄럽고 코로나 문제가 거의 뭐 코로나 얘기도 이제 요즘에 별로 안 할 정도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선주 위주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많이 했고요. 지수는 어제 뭐 살짝 얘기는 해드렸는데 좀 떨어져도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또 때마침 또 떨어졌죠. 그래서 지수는 이제 딱 팩트만 딱 짚어서 한 5분, 10분 이내로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주 얘기를 집중적으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대선판 돌아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이제 그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들을 바라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대응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과거에는 사람들이 어떤 어리석은 짓을 해서 실수를 많이 했는지, 또 그 다음에 반대로 지혜롭게 현명하게 대처하신 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여기 지수부터 먼저 짧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지수는 늘 하는 얘기지만 볼 게 없어요. 오늘은 좀 빠졌는데 코스피 지수 오늘 거래 좀 실리면서 빠졌습니다. 평소보다 거래가 늘어나면서 마이너스 1.7%까지 빠졌었고 끝날 때는 마이너스 1.1로 끝났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이제 2% 넘게 하락을 했는데 어제 미국 증시가 좀 빠졌는데, 자 보세요. 지수 얘기는 진짜 오늘 좀 짧게 해야 돼요. 왜냐면 대선주 할 얘기가 많아서 요즘에 맨날 방송을 준비한 걸 다 못 끝내고 막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심만 얘기해 볼게요. 어젯밤에 나스닥 지수는 하락했어요. 그죠? 나스닥 지수 1.3%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는 보합에서 끝났죠. 근데 다우 지수는 상승으로 끝났어요. 신고가. 네. 나스닥 지수는 하락 마감, 그 다음에 다우 지수는 신고가가 났거든요. 자, 그러면 누가 하락을 했고 누가 올랐느냐가 항상 중요한 거라 그랬죠. 자, 누가 올라갔냐면 은행주, 증권, 보험, 그러니까 금융주들이 미국에서 크게 올랐고요. 보여드릴게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시면 되는데 여기 올라갔어요. 자, 좋죠. 예, 미국 경제 좋다는 얘기예요. 잘 가고 있어요. 네. 미국을 대표하는 은행주가 주가가 좋은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십니까?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을 대표하는 게 포드, 그 다음에 제너럴 모터스 같은 이제 자동차주죠, 그죠? 네.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도 지금 52주 신고가 냈어요. 전날 7% 급등하면서 좋아 보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포드도 차 잘 만들죠, 그죠? 자, 신고가 11% 급등했어요. 우리나라도 오늘 자동차주하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래서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 여기 너무 세게 올라와서. 근데 이제 그 전기차, 그죠? 네. 전기차 만드는 테슬라는 나스닥이랑 연관이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좀 빠졌어요. 한 3% 정도? 4%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힘을 못 썼어요, 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하락한 이유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올랐는데,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상승을 하면 나스닥 종목들이 좀 빠져요. 네, 원래 그래요. 기술주들이 빠지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하지만 뭐 이런 제조업 관련주들이라든가 은행주들은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보내시면 돼요. 우리나라 증시는 솔직히 그 경제가 안 좋다기보다 나라 돌아가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국민들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해서 그래요. 윤석열 씨 지지율 급락하니까 이재명 씨 지지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막 춤을 추세요. 무슨 큰 시험에 붙으신 것처럼 되게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아하실 만하기도 하죠, 그죠? 네. 그 정도로 이번에 이제 윤석열 씨 위기가 찾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재명 씨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 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요, 그죠? 네. 너무 지금 혼란스러워.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락가락하고 있고, 코로나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방역 패스, 백신 패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학생들 방역 패스하는 것도 지금 법원에서 이거는 너무 과도하다, 인권 침해다. 그래서 그 집행,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그 방역 패스 집행 정지시켰죠. 이게 또 이제 국민들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기사 보신 분들은 1번 찍어보세요. 방역 패스 보셨죠? 집행 정지된 거 어제 뉴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학원을 가려면 백신을 맞아라,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자,
백신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걸 떠나서 그런 게 이제 자꾸 막 오락가락 정책이 오락가락 하니까 국민들이 지금 정신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윤석열 씨, 우리나라에는 이제 당이 큰 당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그리고 이제 야당, 그죠? 여당, 야당, 국민의힘 보수 이렇게 있는데 뭐 양쪽 다 솔직히 요즘에 콩가루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씨 쪽도 뭐 그쪽도 콩가루라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언론에서 하는 얘기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씨는 이제 그 당이 지금 콩가루가 됐지 않습니까? 이재명 씨는 집안 얘기 나오면은 그런 얘기 듣고 여기는 당 얘기가 나오면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이 되게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주식 시장이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지금 심리 상태, 정신, 머릿속이 지금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판이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선주 위주로 얘기를 할 거지만 오늘 지수가 좀 크게 요동친 거는 이런 것도 큰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니 뭐 대통령 누가 되든 나랑 뭔 상관입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근데 주식에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신경 많이 쓰냐면 4년 전에 이제 지금 대통령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대통령 바뀌고 나서 몇 달 안 됐을 때였는데 기억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엄청나게 경제 제재를 하고 있었는데 유엔에서 이제 유엔을 통해서 제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북한 쪽에다가 무슨 불법 송금을 하거나 북한에 뭐 석탄을 사주거나 그러면은 그 은행 있지 않습니까? 은행이 막 그런 거 관련된 은행이 있다. 은행이 막 제재를 당하고 그 은행이 달러 취급을 못해갖고 막 은행이 망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정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바뀌고 나서 한번 이제 그 북한 석탄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수입했던 적이 있어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2번 찍어보실래요? 몇 년 지난 꽤 지난 건데 기억하세요? 기억하시죠? 왜 그 북한 석탄 들어와가지고 국내 은행이 그 자금이 국내 은행으로 들어와서 하여튼 뭐 이렇게 거쳐 나간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시네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 시중은행이 그 은행이 어느 은행이라고 소문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 은행 달러 취급 못하면 그 은행 망하는데 그 은행 망하면 우리나라 경제 내려앉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극도의 불안을 느끼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물어보니까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난리 났었어요. 대북제재 저거 만약 은행에 떨어지면 그 은행 거래 정지되거든요. 그럼 큰일 나는 거거든요. 달달달 떨었어요 사람들. 근데 몇 년 지나니까 기억도 못 하잖아요 지금. 여기 프로폴리스님이나 토개쟁이님, 양원성님, 뭐 이현정님 좀 찍어주셨는데 대부분 기억 못 한다니까. 네. 근데 그때 되게 불안했었어요. 일본 수출 규제 문제하고 싸울 때도 그랬고 2년 전에 벌써 3년 전이네요. 2년 전, 3년 전, 네, 둘 다 일본이랑 지소미아 그 연장하고 안 하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우리나라 일본이랑 또 싸우는 거 아니냐 실제 싸운 적도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극도의 불안을 느껴서 주식을 손절하신 분들 되게 많았습니다. 지소미아는 기억하십니까? 지소미아. 저기 이불 이름 아니에요. 이불 브랜드 그건 까사미하고 지소미아 이불 파는 데 아니야? 그건 까사미하고요. 까사미아 맞죠? 저 여자도 아닌데 그런 걸 조금 알아요. 네, 지나가다 봤어요. 네. 이불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네. 까사미아 맞죠, 그죠? 지소미아라고 기억나세요? 그거 기억나시면 3번 찍어보세요. 빨리 찍으세요. 빨리 얘기하고 대선도 넘어가야 되니까. 기억나세요? 네. 그때 옛날에 난리 났었잖아요. 지금은요. 기억도 잘 못해요. 제가 오죽하면 웃으면서 까사미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불안해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나라 운영을 이렇게 하는 그죠? 네. 그 사람들 잘못이죠. 여당은 여당대로 제가 보기엔 솔직히 여당은 여당대로 엉망진창이고요. 청와대 포함해서 네. 야당은 야당대로 지금 네. 콩가루 집안 됐고요. 네. 네. 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네. 답답합니다 진짜. 네. 제가 오죽하면 얼마 전에 존경하는 정치인은 이순신 장군이라고 했겠어요.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제가 오죽하면 오죽답답하면 그런 얘기 이제 하겠습니까? 자 이제 대선 얘기로 넘어갈게요. 네. 슬슬. 제가 낮에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뉴스 보지 마셔라. 뭐 그 얘기를 항상 하는데 특히 보지 마셔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뉴스를 보는데 저도 진짜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뉴스 보지 말라고 하지만 전문가는 뉴스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제가 보고 이제 핵심 추려서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저도 오늘은 30분 이상을 못 보겠더라고요. 낮에 네, 방송 마치고 뉴스를 봐야 되는데 30분 이상을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오후에 다 맞춰놓고 이제 여기 저녁 방송하기 전에 뉴스를 또 한번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뉴스를 딱 틀어놨는데 30분을 못 보겠어요. 그래서 20분 정도 보다가 소리를 줄였어요. 도저히 못 듣겠는 거예요. 소리를 줄이다가 안 돼갖고 음소거 있죠? 소리를 꺼버렸어요. 그 밑에 나오는 줄 기사라도 대충 체크하려고. 근데 그마저도 너무 못 보겠어서 그냥 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뉴스 볼 때 저도 너무 괴로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공감하시는 분은 잘 7번 찍어보세요. 맞죠? 그죠? 힘드시죠? 뉴스 보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저도 이제 주식하면서 저 뉴스는 가짜다 아니다 이런 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전 기사다 읽지도 않아요. 네. 근데 제가 봐도 막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이재명 씨 얼굴도 못 쳐다보겠고 윤석열 씨 얼굴도 못 쳐다보겠어요. 네. 이준석 씨 얼굴 쳐다보면 제가 가만두고 싶지 않아요. 네.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로 뉴스가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코로나 얘기 나오면 더 그렇고요. 네.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이유는 뉴스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그 옛날에 그 우리 기억하시죠? 손이 가요 손이가 자꾸 새우깡에 손이 가요. 그죠? 그것처럼 자꾸 뉴스가 보고 싶어지실 거예요. 윤석열 씨가 또 무슨 말실수 안 했나? 뭐 좀 달라진 거 없을까? 이재명 씨 왜 지지율 안 오르지? 이재명 씨 왜 저기 종목들 안 움직이지? 움직인 거 있어요. 아까 탈모 얘기했다가 TS 트릴링이라고 동전주였는데 상한가 한 거 있어요. 그건 뭐야? 탈모 치료제? 네.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이제 이따 얘기해 드릴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래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시면 지금 제정신으로 주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뉴스를 안 보셔야 되는데 근데 자꾸 그 새우깡처럼 자꾸 땡기실 거예요. 그래서 보지 말라고는 얘기하지만 자꾸 보게 되실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최근에 삼성전자 얘기 내일 할게요. 이것도 이제 삼성전자 얘기하려고 적어놨는데 이거 했다가는 뭐 안 될 것 같고 잠깐 해드릴게요. 해야 되겠다. 왜냐면 걱정하실라. 삼성전자가 오늘 2% 가까이 빠졌었죠. 끝에는 이제 마이너스 1%로 끝났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최대 3%까지 빠졌었어요. 2.9니까 거의 3%죠. 네. 쭉 뺐죠. 최근에 기억나시나요? 연말 연초에 삼성전자 추천 엄청나게 나왔던 거 10만원 간다고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길래 한번 빼겠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간단해요. 어제 얘기했었죠. 그죠? 여기에서부터 급락했었죠. 그리고 지금 뭐 한 거예요? 메꾼 거예요. 하락한 거 거의 다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짝 꺾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눌림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SK 하이닉스는 더 많이 빠졌어요. 장중에 한 5%까지 빠졌었고요. 네. 끝날 때 마이너스 2%로 끝나긴 했는데 이것도 잘 보시면 이게 8월달하고 7월달이 여기였는데 요까지 이제 하락했다가 하락했던 걸 메꾸고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쌍바닥 짚고 올라온 거거든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네. 지수도 급락할까봐 저기 하지 마시고. 안 그래도 이제 저희 방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보유 종목이라고 했었죠, 그죠? 네. 삼성전자를 저희 방에서 매수를 했었는데 올해 초에 팔았다가 작년 초에 팔았다가 올해 초에도 여기서 매수 다시 했어요. 10월 14일날 매수가 69,000원 잡으시면 돼요. 8만원 딱 찍고 배당락 한 날 팔았어요. 그러니까 배당 받고 여기서 매수했던 거 여기서 매도 사인 됐어요. 배당까지 받게 한 다음에 79,000원 8만원 그 사이에서 파실 분들 좀 파시라 그랬어요. 뭐 눌릴 거 뻔하니까. 맨날 TV에서는 삼성전자 10만원 간다 그러니까 그 일부러 좀 줄여드렸어요. 현금 필요하시면 현금 좀 돌리시라고. 그거 판 거 가지고 뭐 했냐면 이거 판 거 가지고 안철수 테마주 샀어요. 안철수 테마주 계속 샀어요. 라이브는 라이브대로 문자반은 문자반대로 단톡방은 유료 단톡방이 또 있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계속 이제 안철수 테마주 샀어요. 자 이제 이렇게 지수랑 삼성전자 대형주 얘기는 해드렸고 자
문자방 회원들도 많이 돌아 계시죠? 네네.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대선주 얘기해 볼게요. 자, 이제 뭐 얘기하기 전에 요즘에 그 대선판 돌아가는 거 보시면 뭐 진보 보수 좌파 우파 뭐 이런 거 떠나서 많이 힘드시죠? 힘드신 분도 9번 찍어 보세요. 네. 자, 우리 편안하게 얘기하자고요. 힘드시죠? 정신사나워 죽게 정신사납죠, 그죠? 괜찮으세요? 정신사납다. 못 보겠다. 참 그렇다. 보기 힘들다. 9번 찍어보세요. 네. 괜찮으세요? 별로 안 찍으시네. 네. 난 되게 많이 찍으실 줄 알았는데. 안 힘드세요? 좀 보고 있으면 괴로워요. 네. 나라 걱정도 많이 되고, 네. 사람들 저렇게 하는 이유를 아니까 되게 힘들어요. 네. 다 자기 욕심, 내가 제일 잘났다, 교만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싸우는 거 보니까 참 보기 답답합니다. 네. 정말 나라가 먼저고, 그죠? 국민을 먼저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그 욕심 좀 내릴 텐데, 그죠? 네. 김종인 씨는 김종인 씨대로 혼자 다 하시려고 그러다가 저렇게 됐고, 무엇보다 윤석열 씨도 네, 본인이 다 하려고 하다가 본인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저렇게 됐고, 그죠? 네. 그 이준석 씨는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된 게 더 심해요. 연세 한 70, 80 되신 분들보다 고집이 더 세요.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은 고집이 세신 걸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게 오랜 세월 사셨으니까 굳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이도 젊은 사람이 고집이 80대 어르신들보다 더한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있고 이재명 씨는 본인 뭐 얘기 안 하렵니다. 넘어가고 네. 그러고 있고 그죠? 네. 보고 있으면 되게 불편합니다. 그런데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제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정치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 대선주를 지금 끝을 내야 되니까 저도 그러니까 제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뭐냐면 작년 초부터 그랬거든요. 대선주 하시라고. 그 소리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해가 바뀌었는데 계속 대선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3월 9일이면 이것도 얼추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3월 9일 지나도 좀 더 하긴 할 겁니다. 왜냐면 선거 끝나고 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하겠지만 아무튼 책임져야죠, 그죠? 네. 무료 종목 추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힌트는 많이 드렸지만 그래도 말을 꺼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저도 지금 목소리 톤을 아까보다 좀 낮췄죠, 그죠? 네. 자, 항상 본질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의 본질은 뭐냐면 윤석열 씨한테 이제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 씨한테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자 여기에서 이분이 다시 기회를 살려서 뭐 다시 대통령이 되든 안철수 씨랑 손을 잡고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진짜 보수 개멸로 돼가지고 끝나버리든, 그죠? 네.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끝날지 잘 모르겠다니. 여러분들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모르면 걱정하지 마세요. 맞추려고 하지도 마시고. 세력도 그래요. 내 집 다 해놓고 그때그때 상황 맞춰서 움직이거든요. 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점쟁이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뭐 점쟁이라고 뭐 잘 맞추겠습니까? 맞죠, 그죠? 네. 자, 윤석열 씨한테 큰 위기가 왔는데, 그래서 보수 지지하신 분들은 지금 되게 힘드실 거예요. 어제 그래서 제가 위로해드렸잖아요. 힘내시라고. 네. 그 이재명 씨한테 위기가 왔을 땐 제가 이재명 씨 지지하신 분들 위로해드렸잖아요. 이재명 씨 테마주 그렇게 쉽게 안 끝난다. 기억하시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9월달 10월달에 이재명 테마주 폭락했을 때 제가 얼마나 많이 위로해드렸는 줄 아세요? 네, 힘내셔라. 이재명 씨 나 개인적으로 안 좋아한다. 하지만 민주당을 지지하지도 않지만 민주당이 그게 작은 군소정당도 아니고 큰 정당이기 때문에 거기 대표 대선 후보가 그렇게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힘내셔라. 위로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보수 쪽 이제 이분들 힘들어하시니까 그분들 위로를 많이 해드리는 거죠. 맞죠, 그죠? 네. 1번 추가해주셔서 그런 거지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이제 공평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노력을 할게요. 자, 그래서 본질이 뭐냐면 윤석열 씨한테 큰 위기가 왔는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네. 오늘도 윤석열 씨 테마주 크게 급락한 거 없어요. 물론 A능률이나 저런 게 뭐 장중에 급락하긴 했지만 저거는 개인들이 오늘 불안해갖고 던진 거고. 네. 오전 11시까지는 멀쩡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씨 테마 전체가 다 붕괴된 것도 아니고 정책주들은 뭐 그대로 살아있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윤석열 씨 종목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도 아니고 이재명 씨 테마주가 그렇다고 해서 상한가를 뽑는 것도 아니에요. 네. 아까 무슨 저기 뭐 탈모 치료제 그런 거 올라온 게 있긴 있는데 예전 종목들은 그냥 거의 그대로예요. 올라와도 되는데 안 올라오고 저러고 있고, 그죠? 대신에 이제 안철수 씨의 몸값이 급등하니까 안철수 테마주가 급등하고 있고, 홍준표 씨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윤석열 씨가 위기가 찾아오니까 홍준표 씨 테마주 급등하고 있고, 세력은 이래저래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27분 남았기 때문에 9시까지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지수 얘기 또 너무 많이 했어요. 한 5분만 하려고 했는데 10분 넘게 했네요. 네. 자, 보세요. 저 보수 지지하시는 분 힘내시고요. 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뉴스 보지 말라 그랬죠? 왜 뉴스 보지 말라고 그러냐면 뉴스를 보면 항상 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윤석열 끝난 거 아니야? 이재명, 저기 보수 지지하시는 분들이 지금 왜 이렇게 힘들어하시냐면 이재명 씨 대통령 되면 나라 망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맞죠, 그죠? 네. 이재명 씨 지지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할 때 그때 그분들 왜 힘들어했는 줄 아세요? 이재명 테마주 급락하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정권을 뺏기면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 이념 그게 무너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그 똑같은 거예요. 서로 상대방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내가 망하든가, 그죠? 네. 지금 이제 보수 쪽 지지하시는 분들 되게 힘들어하시죠. 근데 자, 우리는 정치 방송이 아니라 주식 방송이죠.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네, 이거예요. 뉴스를 보면서 본인들만의 정치 색깔이 있으실 겁니다. 누굴 지지하든 중도든, 그죠? 근데 그걸 보면서 나라 걱정들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요즘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여기 문자 받는 분들 특히 잘 들으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셔야 된다. 뉴스를 보면 솔직히 요즘엔 저도 힘들다 그랬어요. 저도 힘든데 생각을 잘 해보셔라. 특히 보수 지지하시는 분들 요즘에 힘드실 텐데,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되면 나라 망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얘기하는 거 이해는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든 윤석열 씨가 되든 안철수 씨가 되든 혹시나 심상정 씨가 되든 뭐 그럴 일 없겠지만 허경영 씨가 되든, 그죠? 누가 되든 돈 없으면은 똑같이 힘들다. 그리고 보수 지지하시는 분한테 그랬어요. 이재명 씨가 돼서 잘못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돈이 더 필요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씨 지지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대로 가면 이재명 씨가 이길 것 같다. 근데 만약에 또 상황이 바뀌어서 딴 사람이 누가 이기든 간에 어차피 돈 없으면 힘들게 사는 거 아니냐. 요즘엔 죽는 것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가난하게 오래 사는 거더라. 돈은 어차피 필요하다. 누가 되든. 맞죠? 그래서 딴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열심히 돈 벌으시라 그랬어요. 공감하시는 분은 7번 찍으세요. 최대한 많이 찍어주시면 좋아요. 맞죠? 초점을 어디다 둬야 돼요? 누가 되든 돈이 필요해요. 우리가 돈에 미친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초점을 어디다 두셔야 돼요? 그래요. 누가 되든 간에 어차피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요. 이재명 씨가 되면 뭐 기본 소득 뭐 100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100만 원 가지고 며칠이나 살 수 있습니까? 그죠? 네. 세금 내고 공과금 내면 남는 거 요즘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며칠이나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초점을 어디에 두시라고요? 네. 이쪽에 두세요. 자, 어떻게 두냐면 세력의 관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은요. 자, 윤석열 씨가 이제 위기에 처했어요. 그럼 대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이거예요. 윤석열 끝난 거 아니야? 죄송한데 연기를 좀 못하지만 연결 좀 해볼게요. 윤석열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계속 그래요. 한 사람은 망한 거. 왜냐면 윤석열 씨 테마주 들고 있는 사람은 그래요. 특히 망한 거 아니야? 이거 버려? 말어? 버려? 말어? 아씨 저번에 살 거랐을 때 팔걸. 버려? 말어? 말어?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치매 와요. 근데 또 반대편에 이제 이걸 기회로 인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잠깐만 윤석열 끝난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재명 거 질렀어요. 근데 왜 안 가? 지지율 차이가 10%나 나는데 왜 안 가? 이러면서 승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개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데서 세력이 뭔가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안철수예요. 안철수 씨. 그러니까 12월 달 전부터 저희 방 매집해놨다니까요. 왜냐면 윤석열 씨 지지율이 떨어지면
안철수 씨의 몸값이 상승해요. 지지율이 5%밖에 안 돼도 그 5%도 이제 그 5%도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랬어요. 항상 역대 대선에서 항상 그랬어요. 그걸 맨날 봐왔기 때문에 안철수 세마주를 욕 얻어먹으면서까지 추천했다니까요. 언제요? 11월 12월 달 욕 무지하게 얻어먹었어요. 안철수 세마주 왜 사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회원 중에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런 걸 주냐고. 그분들 경력이 다 얼마 안 돼요. 1년? 2년? 그랬어요. 얼마나 하셨냐고. 얼마 안 됐다고. 믿고 따라오라고.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따라오라니까요. 네. 그분들 지금 저 보면 도망다녀요. 미안해서. 맞았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 항상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력들의 초점은 뭔지 아세요? 개인들은 이거 사야 되나, 이거 팔아야 되나, 이거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어요. 이 사람 망했나 끝났나. 근데 세력들의 관점은 초점은 어디냐면, 자, 이 상황에서 이 상황,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재료죠. 재료. 어떻게 얘기하면 이 상황, 이 재료를 어떻게 포장을 해서 요거를 올려버릴까, 요 종목을 요렇게 어떻게 해서 올려버릴까, 그거 공략하고 있어요. 세력들의 초점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보시면 기가 막힐 겁니다. 자, 종목들 쭉 보여드릴게요. 자, 뭐부터 볼까요? 세력은 이걸 붙잡고 지금 포장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오늘 방송 제목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버린 대선주란, 대선주 판세 분석을 해드리겠다고 했던 거예요. 자, 재밌어요. 뭐부터 볼까요? 안철수 씨가 많이 올라오니까 안내부터 보죠. 안랩하고 써니전자는 10년 전부터 여태까지 한 번도 바람 안 피고, 절대 바람 안 폈어요. 네. 바람 안 피고 계속 무조건 안철수 테마주로만 갔어요. 절대 바람 안 폈어요. 네. 그냥 오로지 안철수. 변하지 않았어요. 자, 급등했죠, 그죠? 저점 63,000원 정도? 63,000원, 여기 63,000원입니다. 63,000원에서 10, 오늘 29,000원, 거의 13만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100% 올라왔어요. 저점 대비 딱 100% 올라왔다, 100%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저희 방에 물량 남아있어요. 현재 수익률 한 70% 돼요. 갖고 있는 거는 얘기해 드릴게요. 한 78%? 물량 좀 남아있어요. 이 정도. 이제 정리하면 돼요. 이제 좀 남겨놨고 수익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써니전자. 써니전자는 저희는 저기 예전에 단톡방에서 추천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 상한가 들어왔어요. 써니전자가 한 요 정도에서 이제 얼추 끝나겠다 싶었는데 윤석열 씨가 김종인 씨랑 헤어지는 바람에 오늘 상한가 나왔어요. 안쪽, 그러니까 써니전자는 원래대로 했으면은 그냥 요 정도에서 이렇게 꺾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매물대 무시하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김종인 씨가 윤석열 씨 보고 이제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윤석열 씨가 나가세요, 나 혼자 할게요. 그러는 바람에 지금 안철수 씨 테마주가 더 추가 상승 나온 거예요. 생각하지 못해도 호재가 또 붙은 거죠. 그죠? 자, 올라갔죠. 이건 원래 안철수 테마주였고, 자, 여기서 잠깐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차트 잠깐 바꿀게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잠깐 파란 핀 게 있어요. 뭐냐면 오픈 베이스예요. 이 친구가 바람이 났어요. 왜냐면 옛날에 여기다 10년 전에 안철수 씨가 새정치 그러면서 처음 등장한 게 10년 전이에요. 여기서 5배 이상 급등한 게 오픈 베이스예요. 그리고 계속 안철수 테마주로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바람 났었어요. 뭘로요? 최재형 씨 테마주로 잠깐 바람 났었어요. 살짝 갔다 왔어요. 그리고 다시 안철수 테마주로 돌아왔어요. 상한가.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안 잊어버리시겠죠, 그죠? 네. 상한가 났잖아요. 요거는 다른 걸로 움직였고, 저희 방 보유 정보 아니에요. 네, 이렇게 됐고, 휴맥스 홀딩스라고 상한가 나온 게 있거든요. 휴맥스 홀딩스가 되게 재밌는 게 10년 전에 여기 보이세요? 2012년대 거래 많죠, 여기. 휴맥스 홀딩스는 거의 테마주로 움직인 적이 없는데 10년 전에 한번 테마주였던 적이 있어요. 이때 뭐였냐면 V 소사이어티라고
그 코스닥 쪽에 뭐 코스닥 기술 기업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무슨 모임하는 그런 단체가 하나 있었어요. 네, 사모임. 거기에 이제 안철수 씨가 속해 있었는데 그 멤버 중에 하나가 여기 휴맥스홀딩스 사장님인가 그래요. 휴맥스홀딩스 두 개 다래요. 그때 그래서 테마주로 급등했던 거고 그 당시에 5,000원 정도였는데 나중에 한 15,000원까지 갔으니까 3배 가까이 급등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충 두세 배. 네. 근데 이게 여기 보시면 올해 여기 잘 보세요. 7, 8월 때, 7월 달, 9월 달에 급등했죠. 이거 왜 급등했는 줄 아세요? 홍준표 씨 테마주였어요. 홍준표 테마주여서 홍준표 씨 이제 11월 달에 이제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한가 갔다 거의 하한가 갔다 왔죠. 끝난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상한가 나왔어요. 갑자기 나도 안철수라고 하면서 튀어올라오는 거예요. 개인들은 뭐 하고 있냐면 윤석열 끝났어. 끝난 거 아니야? 어떻게?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있어요. 개인들의 초점은 거기가 있고 세력의 초점은 이거를 활용해서 뭐예요? 이 기회를 활용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아무것도 이거 음봉 맞은 다음에 아무 거래량도 없는데 그냥 생으로 상한가 나왔어요. 이해되시나요? 세력들은 뭐하고 있다고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올리고 있는 거예요. 안 끝났어요. 휴맥스홀딩스가 있으면 당연히 그냥 휴맥스도 있어요. 휴맥스도 들었다 놨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홍준표 시테마주로 들었다가 놓은 거예요. 지금은 안철수래요. 예, 10년 전에 안철수 테마주로 간 적이 있어요. 그때도 조금밖에 못 갔죠. 예, 그때 대장도 휴맥스홀딩스였어요. 휴맥스는 그때도 많이 못 갔어요. 주식은 기억력이 싸움이에요. 기억 다 하고 있죠, 그죠? 저 이거 찾아본 거 아니에요. 옛날에도 해봤기 때문에 안다고요. 그 당시에 이게 보유 종목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WI라고 며칠 전에 시간에 상한가 나온 종목 있죠. 요게 지금 안철수 테마주로 급등하는 거 아시죠? 그죠? 네, 많이 올라왔습니다. 1,100원 정도에서 지금 1,800원까지 왔으니까 70% 정도 급등을 했네요, 그죠? 네, 상한가 없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7월달에 급등했을 때 있죠. 이게 왜 급등했는 줄 아세요? 이재명 테마주였어요. 이재명 테마주였는데 선거 얼마 안 남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지금 바꿔버렸어요. 더 있어요. 재밌다니까요. 그리고 홍준표 씨 테마주 중에 아까 휴맥스홀딩스가 바뀌었죠, 그죠? 안철수로. 근데 원래는 안철수였어요. 안철수였다가 홍준표였다가 안철수로 다시. 근데 홍준표 씨 테마주 중에 경남스틸. 자, 요것도 저번에 하한가 받고 거의 뭐 끝난 거였죠, 뭐. 근데 갑자기 들었다 놨다 하죠. 뭐 철강 쪽에 뭐 이슈가 있어서 살짝 들었다 놨다 하더니 지금 뭘로 가요? 안철수. 아니, 홍준표 씨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냥 세력이 포장하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포장을 해요? 이제 윤석열 씨가 혼자 됐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후보 교체가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가 않죠. 물리적으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야권 대선 후보를 어떻게 후보 교체합니까? 근데 이제 후보 교체론 솔솔 그러면서 이제 그 기사 붙들고서 올려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도 포장을 할 수 있죠. 김종인 씨까지 떠났으니까 김종인 씨가 안철수 씨하고 홍준표 씨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김종인 씨가 떠났으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김종인 씨가 방해가 됐었다. 이런 식으로 포장해서 이렇게 또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걸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동의하라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세력을 열심히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라고 올려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끝난 거 아니야?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세력은 초점이 여러분이랑 다른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한국선제. 홍준표 테마주로 장렬히 하한가 맞고 11월 달에 전사했는데 다시 어디까지 와요? 하한가 시작한 자리 올라오잖아요. 이것만 대충 먹어도 30% 수익입니다. 이거. 눈치가 있었으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네. 이쪽에서 이제 열심히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월 말에 이준석 씨가 또 가출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준석 씨는 아무튼 나중에 저 사람 나 어떻게 끝날지 되게 궁금해요. 네. 저런 짓을 하고도 멀쩡하게 살지. 왜 저러는지는 정확한 건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이제 알게 되겠지만 저러고 있거든요. 자, 아무튼 이준석 씨 얘기는 여기서 할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개인들은 끝났냐 안 끝났냐, 나라 망하냐 안 망하냐 그러고 있어요. 이재명 씨 지지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갖고 있는 종목 안 가요. 재밌는 건 안 가요. 네. 그 사람들만 좋아해요. 정권 이제 다시 지킬 수 있다고. 네. 그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죠? 근데 그분들 들고 있는 종목은 안 가요.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이 들고 있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고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주식하는 사람들 둘 다 힘들어, 양쪽 다 힘들어요 지금. 근데 이제 안철수 시스템화주들 들고 있는 사람은 지금 되게 좋아하는 거죠. 자, 여기서 아까 제가 회원분한테도 얘기했었는데, 자 보세요. 지금 윤석열 씨가 위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개인들이 지금 무슨 실수하냐면 9월 달에는 누가 위기였어요? 자, 찍어보세요. 9월 달에 누가 위기였어요? 이재명 씨 9월 달, 10월 달에 절체절명의 위기 아니었어요? 화천대유, 대장동. 솔직히 그런 일이 터졌는데 어떻게 대통령을 합니까? 그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재명 씨 지지하신 분들도 마음 흔들리고 되게 힘들었었잖아요.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지지하신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그 주식 잔뜩 사놓고 이재명 씨 끝났다고. 그 앞전에는 이낙연 씨 테마주 두고 있는 분들이 막 크게 흔들렸고. 자, 9월달, 10월달에는 누가 힘들어했어요? 그렇죠. 이재명 씨 테마주 들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신건설. 9월달이 9월 중순 여기인데 여기서 계속 떨어지니까 얼마나 힘들어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까미 UNC 얘기 안 했구나. 까미 UNC는 뭐예요? 안철수 테마주. 아까 안랩 다시 보시죠. 안랩 보세요. 안랩이 여기서 급락했죠, 그죠? 거의 뭐 준하한가 비슷하게 마이너스 13%. 왜 급락했는데요? 안철수 씨가 대선 출마 선언한 날인데, 안철수 씨가 대선 출마 선언하는 날 개인들이 던졌어요. 왜 던졌냐면 끝났대요. 안철수는 대통령이 될 일도 없고 이제 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호재 사라졌기 때문에 끝났다, 다 던지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살다가 별걸 다 본다고.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여기까지 크리스마스 때까지 안철수 테마주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안철수 씨 끝났다면서요, 그 당시에. 제가 추천할 때 우리 회원들한테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지만 요거도 먹었다니까요. 당신 전문가 맞냐고. 얼마 전에 12월 말에 연말쯤에 회원가입하려고 했던 분들이 한 문의 한 2명? 문의 왔던 분들 중에 한 2명 정도가 대선주를 하고 싶어서 들어오고 싶은데, 당신을 내가 믿어야 될지 말지, 혹시 여기 사기치는 데 아닌지 걱정된다고 망설이길래 제가 그랬어요. 딴 데 가시라고. 요즘에 장이 어려워서 회원가입이 옛날보다 많진 않은데 저한테 그런 얘기가 있길래 제가 그랬어요. 딴 데 가시라고. 회원 아무나 다 받는 것 같죠? 그러니까 전문가에 대해서 믿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로 딴 데 갔어요. 그분이 그럴 때 추천 나가는 게 까미 UNC 막 이런 거거든요.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회원을 안 받습니다. 왜냐면 못 견뎌요, 본인이. 사람을 못 믿는데, 전문가를 못 믿는데 어떻게 있겠어요. 이 당시에 이제 안철수 테마주를 위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한 달 새에 참 많이 바뀌었네요. 이게 12월이에요. 여기 11월이고. 자, 지금은 12월 달은 누가 위기예요? 윤석열. 그죠? 지금 1월 초까지 윤석열 씨 위기죠. 예. 솔직히 제가 봐도 윤석열 씨 저래갖고 될까 싶어요. 근데 9월 달에는 이재명 씨가 저래서 될까 싶었고, 11월 달에는 개인들이 안철수 씨가 저래서 될까 싶었죠. 지금은 윤석열 씨 걱정하죠. 자, 다음 달에는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뉴스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세력은 가만히 딱 중심을 잡고 이 상황을 이렇게 활용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되겠네. 쫙 올리는 거예요. 개인들은 우왕좌왕하면서 망했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12월 달에 그랬던 분들이 한 2명 있었어요. 들어올까 말까. 오지 말라 그랬어요, 진짜 대놓고.
그때 추천 나갔던 게 뭔지 아세요?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전문가하고 이제 저희 방 회원들은 이제 마음 똘똘 뭉쳐가지고 불안해하지 마셔라. 잘 될 거다. 그때 이준석 씨가 또 집 나갔거든요. 당에서 뛰쳐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대선주가 또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이제 회원들 불안해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면 여태까지 안 간 적이 없다. 지수는 별로 안 가는데 종목들은 잘 가더라. 믿으셔라.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었다. 그 얘기하면서 초점을 여기다 맞추시고 돌아. 여기다 두시고 자 사셔라 그랬어요. 자 12월 크리스마스 전후부터 추천하는 거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문자반 회원들 잘 보세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라이브 문자반 추천주도 있고 여기 유료 단톡방 추천주가 있는데 라이브하고 문자반은 종목이 똑같아요. 낮에 방송을 듣고 못 듣고 그 차이가 있지,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문자로 똑같이 매수매도세 똑같이 나가고 유료 단톡방은 따로 있어요. 한 달에 80만 원씩 회비를 따로 받던 방인데 지금은 라이브 1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만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방이 또 있는데 거기에 나간 것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시간 한 10분도 안 남았으니까 쭉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까뮤엔씨 이거 언제 추천했는 줄 아세요? 기존 회원들이 들고 있었거든요.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 기존 회원들이 들고 있던 건데 12월 27일 날 크리스마스 끝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이에요. 지난주 월요일 날 여기서 추천 나온 거예요. 2,600원 전후에서 사라 그랬어요. 여기는 일반 전문가들도 추천 못하는 자리. 왜냐면 여기 정고점에서 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선 전문가들이나 차트 쪽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추천 안 해요. 왜냐면 많이 올라왔으니까 떨어진다고. 우린 그런 거 없어요. 판 돌아가는 게 희한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까미엔 씨를 여기 매물대 걸리는 자리에서 추천했다고요. 없는 사람 사라고 빨리 스윙으로. 사자마자 여기서 사신 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수익이 40%가 넘어요. 오늘 상한가 나왔으니까 당연하죠. 그죠? 네. 물량 딱 줄여놓고 갖고 있어요. 수익 챙겨가면서. 우리 한들 맞으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맞죠? 그죠? 네. 이거는 최근에 다 사줬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오늘 상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문자반에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얘기 못했는데 여기 라이브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기서 까뮤엔 씨의 특징이 뭐냐면 안랩이랑 써니전자 간 다음에 조금 늦게 간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안랩하고 써니전자 급등하는데 까뮤엔 씨가 바로 안 따라가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원래 이 친구가 조금 늦게 간다고.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어제하고 엊그제 웃으면서 그랬어요. 라이브 방송에서. 요 녀석은 조금 특이한 성격이니까 알고 계시라고.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닌 척 오만상하다 간다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가잖아요.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네. 나중에 문자방에만 있지 말고 라이브로 넘어오세요. 네, 설명 많이 해드리니까. 자, 27일날 이거 나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안랩은 계속 들고 있었고 안랩은 라이브 종목에서 라이브방에서 계속 이제 라이브 문자방에서 계속 들고 있던 거예요. 지금 물량 좀 남아 있는데 80% 거의 수익이 가까워요. 내일 조금 더 뜨면 80% 넘어서겠죠, 그죠? 자, 까뮤엔 씨. 그리고 그 다음에 라이브에서 추천 나간 게 연초에 그냥 1월 3일날 올해 새해 첫 종목이 요거예요. MPK. 이날 추천했어요. 뭘로요? 그러니까 저희는 초점이 어디가 있냐면 윤석열 망하냐 안 망하냐 거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력이 뭔 생각하고 있을까? MPK 안철수 수혜주 매수 들어가잖아요. 바로 들어가잖아요. 9시 시작하자마자 바로 사라 그랬어요. 전날 20% 급등, 오늘 4% 추가 급등. 수익은 대충 23% 정도. 그쵸? 물량 남겨놨어요. 안 끝났으니까. 자, 연말 연초에 집중적으로 제가 샀죠. 자, 그 다음에 단톡방이 하나 또 있다 그랬죠. 거기 뭐가 나갔냐면 27일날 그 라이브에서는 까뮤엔씨 추천하고 문자만이라고 저기 추천하고 그거 추천하고 여기는 다물멀티미디어 안철수. 옛날에 써니전자 짝꿍이 다물멀티미디어였거든요. 27일이니까 배당락 하기 전날 여기서 샀어요. 4,500원 전후 지금 거의 30%까지 올라갔어요. 저희 방에 들어올까 말까 고민했던 그분들 이거 들으면 아마 미치실 겁니다. 그때 들어올걸. 자, 다음에 단톡방 거죠. 그 다음에 나간 게 KCPD예요. KCPD는 차트를 안 만들어놔서 보여드릴게요. 수익이 20%가 안 돼서 그냥 냅뒀어요.
그 다음 추천 나간 게 이건 이제 1월 3일날 그러니까 라이브에서는 MBK 나가고 단톡방에서는 KC피드가 1월 3일날 나갔는데 엊그제 3,300원 전에서 나갔고 3,300원대 초반이죠. 네, 나갔고 오늘 3,900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20% 이상 수익 났겠죠. 어제 11%까지 급등했고 오늘도 10% 급등했어요. 그죠? 대충 해도 15% 수익 돼요. 단타 치라고 나간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런 데서 위험한 데서 나가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나가잖아요. 단타도 이런 데서 친다니까요. 그 다음에 나간 게 광진실업. 요거는 어제. 그래서 줄줄이 냈어요. 줄줄이. 어제 아침에 시초가가 좀 높이 떴는데 아침 8시 40분 46분에 추천됐어요. 그리고 사라고 그냥 아침에 그 동시효과가 뜰 텐데 분할 매수하면 되니까 사라고, 겁내지 말라고 사라 그랬어요.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도 20% 이상 급등, 최대 57%까지 수익 났습니다. 이틀 동안. 라이브는 라이브대로, 문자반은 문자반대로 여기대로 수익이 난다고요. 그리고 오늘은 저기 단톡방에 추천 나간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우성, 옛날 이름은 우성사료. 그 라이브 회원들 중에 기존 회원들도 갖고 있는 거예요. 라이브 문자반 기존 회원들 갖고 있는 건데 아무튼 요거 단톡방에서 나갔어요. 오늘 아침에 15%까지 수익 나더라고요. 단타 쳐서. 라이브는 라이브대로, 문자는 문자반대로 다 수익이 나죠. 골고루. 이걸 왜 보여드렸을까요? 초점이 우리 방 어디가 있어요? 저도 솔직히 나라 걱정 많이 됩니다. 저도 대한민국에서 애들 키우면서 사는데 전 나라 걱정 안 하겠습니까? 그죠? 걱정됩니다 솔직히. 근데 초점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회원들한테 회원들 자꾸 다독였고 마음을 뺏기지 마셔라. 누굴 지지하시는 건 간에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열심히 돈 버셔라. 누가 되든 돈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돈 많이 버셔갖고 좋은데 좋은 일 많이 하시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자고. 그러려면 초점이 뺏기면 안 된다. 이쪽에 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 다 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세요. 특히 여기 문자반 회원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장이 좋든 안 좋든 계속 추천하고 계속 다독였던 거예요. 들고 있으라고. 힘들 내세요. 다 잘 되실 거니까. 그리고 그러면 대선주만 하나요? 아니요. 대선주 말고 중간에 다른 것도 껴서 했어요. 이제 12월 28일 날 아까 다물 멀티미디어랑 이제 까미 UNC 그 추천되고 단톡방에는 28일 날 이거 냈어요. 차량용 반도체 수혜주로 냈는데 RF쌤이 이게 지금 코로나균 3회라는 그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현상 나왔어요. 추천한 날 바로 상한가 찍었다가 풀리고 3일 돌더니 이제 이 현상 나왔어요. 난리 났어요. 지금 70%대 수익이에요. 대선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대선주만 하면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마음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선주 말고 다른 것도 같이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선주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대선주 위주로 포커스를 잡아서 얘기를 해드린 거죠.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윤석열 씨한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분이 대통령이 현재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죠? 근데 9월달에는 9월달 10월달에는 이재명 씨가 여러분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셨을 거고 11월달 12월달에는 안철수 씨가 그렇게 보이셨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네. 다음 달에 이번 달 말에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초점을 어디에 두셔야 된다고요? 네. 세력이 뭘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세력이 어떻게 움직일까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방에서 남들 다 혼란스러워하고 막 이럴 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게 이거예요. 중심을 잡고 전문가 중심 잡고 있고 회원들은 전문가 믿어주고 있고. 아까 그래서 좀 의심하는 분들은 내가 아예 처음부터 들어오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이 저를 흔들어 놓거든요. 의심이 되니까 자꾸 뭐 물어보고 막 못 믿으니까 흔들어요. 그러면 전문가가 흔들리면 개인들 멘탈 나가거든요. 회원들도 멘탈 나가고. 그래서 들어오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혼자 하시는 분들이건 아니면 다른 전문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이건 다른 전문가랑 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 그분 믿으셔야 돼요. 못 믿는 순간 그걸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하고 있다,
혼자 하시는 분들은 빨리 들어오세요. 왜냐면 혼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뭔가가 답답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 방은 어때요? 딱 눈치 채자마자 바로 그냥 쫙 미리 선침해 놓은 것도 있지만 상황에 맞게 삼성전자까지 팔아가면서 그거 팔아가지고 뭐 사요? 예, 안초스테마저 샀잖아요. 돈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돈 만들어서 뭐 사게끔 한다니까요. 최대한 뭘 돈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이거 말고도 수익 실현하고 이제 많습니다. 네, 다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요즘에 돈 잘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시면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수익 편안하게 수익 내실 수 있으니까 얼마 남지 않은 대선 마무리 잘 져야죠, 그죠? 그리고 대통령이 누가 되든 3월달 딱 3월달 대선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정책주들 엄청나게 날아갈 겁니다. 대형주들도 가는 게 있을 거예요.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몰라서 지금 종목들이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들어오셔가지고 편안하게 같이 수익 내실 분들은 여기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 믿고 들어오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못 믿겠거든 다른 데 가세요. 하지만 다 믿고 의지하실 거면 네, 내일 아침에 바로 들어오세요. 내일 목요일이죠, 그죠? 네, 바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저희만 어떻게 운영되는지 싹 얘기해드리고 네, 안내 딱 해드리니까 편안하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네, 10월 향해 손님도 어서 오세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그 머리를 객관적으로 맑게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요즘 뉴스 보면은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오늘 쭉 얘기해드린 게 도움이 되셨으면 9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도움 되셨습니까? 네. 내일도 대선주 얘기 또 해드려요? 아니면 딴 얘기 해드릴까요? 요즘에 하도 엉망이라서 네. 대선판이 엉망이라서 대선주 얘기 좀 많이 해드렸는데 어떠세요? 듣고 보니까 기회 맞죠, 그죠? 기회 맞아요. 그리고 여기 저 요즘에 이제 홍보대사를 맡고 있죠, 그죠? 제 뒤에 김 실장님 방송하셔갖고 요즘에 제가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데 김 실장님 방에 저기 아까 그 종목들만 수익률 올라오는 거 보니까 사이트에 수익률만 올라오거든요. 보니까 여기 이 방에서 서인전자하고 오픈베이스 같은 거 공략하셨나봐요. 전문가들끼리는 무슨 종목 추천했는지 몰라요. 근데 수익률 올라오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 우리는 까뮤엔씨 뭐 안랩 그죠? 뭐 MPK 이런 걸로 수익 광진실업으로 수익을 많이 냈는데 김 시장님도 대선주하고 테마주 되게 잘하세요. 보니까 서인전자다 100% 수익 나신 것 같은데 이방도. 네. 그리고 사신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12월 말에 사신 것 같고 대충 보면 알아요. 수익이 올라온 거 보니 거기에 써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김 시장님도 바닥에서 선침회를 잘 하시는 분이니까 항상 제 방송 듣고서 들어보세요. 네. 연달아 들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왜냐면 그 성향이 조금은 다르거든요. 조금씩은. 그래서 아마 제가 똑같은 종목도 제가 해석하는 거하고 이분이 해석하는 거 약간 달라요. 그러면 뭐겠어요? 시너지 효과를 좀 보실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전문가니까 잘 보시고 회원 가입하신 분들 들어가세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마음에 든다 일로 들어오시고 성향이 난 이 여자분하고 이 김 시장님하고 맞다 그러면 들어가시면 돼요. 잘하세요. 정말 잘하세요. 전문가끼리는 서로 추천을 못하는데 제가 추천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네, 오늘 밤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네, 내일은 이제 대선주 얘기가 필요하면 대선주 얘기 해드리고 아니면 다른 종목들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좋은 노래 틀어드릴 테니까요. 자, 노래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여기 김 실장님 방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기 유튜브에 김 실장님이라고 치면 나와요. 우스터TV 김 실장. 네. 자, 여러분들 네, 편한 밤 되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입하실 분들은 메일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